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금요일인 줄 알고 네. 이제 굉장히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이틀이 더 남은 거잖아요. 이번 주 투자할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또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아침에 택시 타고 오면서 오늘 초복이란 걸 알았거든요. 오늘이 초복이에요. 오늘 점심 네. 때도 맛있는 거, 저녁 때 막 가족분들, 뭐 연인들이랑 오늘 맛있는 거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증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한마디로 어저께 저희가 딱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바로 모더나의 효과가 바로 시장에서 그대로 네, 전형적으로 제가 이 모더나 소식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더나에서 했던 결과들이 일단은 전원 항체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한적인 사람이지만요.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3만 명 대상으로 또 3상이 들어간다는 얘기했고요. 또 모더나는 얘기 많이 있었죠. 모더나가 또 나스닥 100에 또 편입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또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다우지수가 오늘 0.8% 올라갔고 S&P 500이 0.9% 그리고 나스닥도 0.6% 올라가고 유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대부분의 모든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활동에 백신이나 이런 거 나오면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개발하면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나오던 치료제든 개발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누구라도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에 재개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뭔지 아시잖아요. 저희 매번 얘기했던 항공주, 그리고 호텔주, 카지노주, 그리고 이제 크루즈 선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활동 재개주라고 분류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끌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어저께도 얘기 있었고 오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어제는 JP모건이 나왔고 오늘 골드만삭스 나왔는데 두 군데 모두 실적이 나름 기대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 두 회사의 공통점은 딱 이겁니다. 트레이딩 쪽에서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트레이딩이라는 건 결국은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은행주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골드만삭스 제가 기억하기로 주당 순이익이 시장에서 3.90달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26달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그 정도 폭은 아니었는데 이건 지금 슈퍼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름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더나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134달러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는 오늘 올라봤자 80몇 달러거든요. 83달러 초반인데요. 물론 오늘 위에서부터는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경제활동 재개주 몇 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분류되는 것들이요. 델타항공 보여드리겠습니다. 델타항공이 10%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7% 떨어지고 10%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오늘 델타항공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뭐야 몰랐네. 이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게 4일 연속 7%씩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델타항공만 보여드렸지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무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다 똑같은 그런. 근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항공이 사실 제가 방금 속보로 확인을 했는데 이 항공 수요 급감에 따라서 2만 5천 명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뭐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펀더멘탈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뉴스 때문에 급등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항공업종이나 베스트 뭐 그쪽 관련 애널리스트가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작년에 같은 여행 수요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빨라 2022년, 23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아니면 실망감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되겠고 이거를 철저하게 어떤 펀더멘탈 얼마만큼 좋아진다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고점 대비 지금 직전 2월 대비 지금 이게 3분의 1 가격입니다. 전부 다 이 가격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상화되면 3배 갈 수 있는 건데 이거 언제 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가 되겠고요. 네, 오늘 그 JC페니도 그럼 마찬가지로 매장 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른 이유도
경우도 네. 같은 이유겠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제시페니도 마찬가지고 그 PVH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PVH가 캘빈 클라인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것도 오늘 매장 줄이고 그 레이오프로 얘기했는데 오늘 또 맞아요. 주가 좀 올라가는 네. 모습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맥락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카니발도 오늘 보면 16%가 올라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노르웨이장 크루즈 다 같은 시리즈인데 그런 것들이 15%, 16%. 지금 보시면 이게 16% 올라간 글이지만 티가 안 나잖아요. 이 화면 여러분들 보이시는 그림 자체가 그만큼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나 이런 거 은행주들도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조금씩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겁먹었다고 우리가 뺄 게 아닙니다. 좀 지켜보고 네.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빅테크주와 언택트주의 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네. 갑자기 또 부진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계속 이렇게 빅테크란 건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팡이라고 표현됐건, 팡맨이라고 표현했건, 팡이라고 표현됐건, 마가라고 표현했건 딱 그런 시리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지금 엄청나게 달려온 시장이죠. 시장을 끌고 갔고 나스닥 100이 지금 연초 대비 뭐 20% 올라가고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던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약간 멈칫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과정.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고 이런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면서 좀 눈높이를 맞추려는 시도.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것들이시고 약한 것들이 좀 최근에 뭐 2, 3일 반등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굳이 그런 빅테크라고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 오늘 3일째 오늘 조정 보이고 있고요.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 뻔하죠. 빅테크 중에서 제일 강했던 게 뭐겠습니까? 3,200달러를 찍었던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은요. 사상 최고가, 장중 최고가 3,200 엊그저께 했을 때 장중 최고가가 3,250 정도 갔은 거로 기억하는데 딱 그 가격 대비 1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딱 그 가격 대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장에 고점 대비 약간 조정을 보여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좀 약간 멈칫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썬다이 캐피털 리서치에서는 가파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쉬어가는 거죠. 지친 거죠. 예,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소폭 올라갔지만 이제는 매일 100달러씩까지 올라가고 100달러씩까지 어저께는 고점 대비 10% 엊그저께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이 걱정들 하시지만 그동안 올라간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쉼없이 올라간 것에 따른 피로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제가 봤을 때는 편할 것 같고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CFRA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을 좀 내린 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또 언택의 대표적인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 화상회의라든가요. 팀워크에 관련 팀을 갖고 온라인으로 그 클라우드로 사업 같이 비즈니스하는 슬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쉬는 모습입니다. 줌미디어가 오늘 1.5% 떨어졌는데요. 구글이 화상회의 솔루션을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다시 한번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경쟁이 되겠죠. 이들 줌이나 슬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랑 경쟁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빨리 최근에 순증한 것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관련된 서비스요. 구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니까 약간 또 멈칫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줌 비디오는 재료도 있었습니다. 그 매번 화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패드 같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그걸 갖고 화상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발표했지만 500 몇십 달러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재개주, 리오프닝 스탁 주식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약간씩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3일 연속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뭐 늘 같은 말씀드리지만 진짜 본인들이 여기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다. 좋아하는 주식이다. 내가 그 서비스를 쓰고 있다. 아니면 그 제품 내가 구입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면 또 기회가 되면 또 사겠다는 것들은 저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여요. 또 주식을 트레이드는 거 자꾸 생각하면 이런 거죠.
테슬라 같은 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갖고 가면 되는 거가 되겠는데 그거를 내가 $1,700도 그 팔고 지금 1,400, 1,500 들어갔다 다시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물론 그게 한 번은 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그렇지만 길게 봐서 그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걸 계속 하겠다고 진짜 잘하겠다는 사람이 만든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하는 인공지능 그런 걸 갖고 매매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진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험난한 길이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냥 편안하게 진짜 좋아하는 주식, 좋아하는 기업을 갖고 가면 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애플도 함께 볼까요? 애플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행진하고 있는데요. 애플에 관련된 소식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애플은 이제 한마디로 지금 가장 또 강한 주식 중에 하나죠. 물론 다른 것도 강하지만 애플은 이 와중에 다른 빅테크 주식들이 약간 멈칫하고 있는 와중에 어저께도 사상 최고가였고요. 오늘도 종가로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투자하기에는 목표 주가가 상향하는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댄 아이브스 얘기가 했었는데요. 댄 아이브스 뭐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분이 이제 불 케이스, 가장 좋은 케이스는 한 $500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2조 달러 시가총액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댄 아이브스 얘기는요. 그분도 이제 자기의 정상적인 가격은 $430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재료가 있었죠. 그동안 한 2010년인가부터 해갖고 유럽위원회에서 네. 텍스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0억. 그거를 이제 아일랜드랑 그 애플에서 같이 뭐 소송을 했겠죠. 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거 이제 세금 안 내게 됐으니 좀 네, 세금 혜택을 받았다라고 해서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150억란 거가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애플에서는 제가 그만큼 돈은 없지만 애플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쌓아둔 돈이 뭐 2,000 몇백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 의미는 없는 돈이 되겠고요. 혹시 세금 내게 됐더라도 우리 식으로 보면 대선 총장도 쌓아놨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260억 자체가 크게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앞서도 댄 아이브스도 얘기했지만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에어팟 매출 자체가 에어팟에 대한 시가총액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도 넷플릭스랑 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에어팟에 대한 인기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 매출, 기타 매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바로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해서 저희가 이 시간 통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오늘 의견을 냈는데 485에서 575로 또 올려놨거든요. 이번 주에 들어서 골드만삭스도 또 $630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계속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미리 이제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상치를 좀 말씀드리면 1분기에는 이 회사가 깜짝 가입자 증가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맞아요. 이익에는 별로 이익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결국 가입자로 승부하는 곳인데요. 전망이 700만 명이었는데 더블이 났습니다. 1,577만 명이 났었는데 이번은 회사가 제시했던 건 750만 명이고요. 월가에서도 한 770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이번 주 발표한 것은 다 1,000만 명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000만 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1,250만 명을 해서 아마 1,000만 명 정도는 뭐 찍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는 여튼 그렇게 월가 의견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반해서 그에 어게인스트에서 반해서 매매하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넷플릭스와 관련된 실적 발표는 내일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대로 바로 소식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또 외신에서 짚었던 내용인데요.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죠. 앞두고 네네. 있는데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 것이자 뭐 바이든 리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계속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뭐 결과도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렇죠. 사실 매번 이럴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거라는 거는 그 대통령 선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든 어떤 선거든 전 선거 결과는 무조건 후제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결과로 국회의원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미국, 한국은 약간 다르죠. 거긴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달랐고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네 법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수가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건 호재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이야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재선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딱 4년 전에 딱 이맘때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떨어질 거라고 다들 그렇죠. 그랬고요.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 선물 시장에서 5%가 폭락하고요. 많게는 8%,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냥 마냥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질 거란 주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싫어하시는 분이죠.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주식시장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또 아주 싫어하시는 군드라우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제프리 네. 군드라우가 오늘 야후 파이낸스에서 오늘 한 시간 동안 거의 그냥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특히 뭐 주식시장도 얘기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군드라의 특유의 그냥 엄청 비판하는 거가 아마 쏟아냈습니다. 그분은 뭐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은 그냥 다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예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엄청 쏟아냈고요. 지금 주식시장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올라간 유일한 요인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일한 요인은 실적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실적은 빅테크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외에는 어닝 그로스, 실적이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데 딱 올라간 거가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빈훗 같은 무료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엄청나게 개인들이 들어왔고 투기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끝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일부 증권사 하고 있는데 소수점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한 주가 아마존이 막 3,000달러면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도 일부 분할해가지고 0.1주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거가 이제 약간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0.1주, 0.2주 매매하는 게 있고요. 미국은 그보다 더 발달된 게 있습니다. 0.01주예요? 0.0주.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나는 그냥 아마존으로 $100어치 사겠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증권사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50만 그게 또 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군드라우 얘기는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줬잖아요. 네. 지원금을 줬잖아요. 네. 그게 많이 여기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정 경기 회복이 안 되면 그게 다 팔아갖고 생활비 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말이 좀 지나갔지만 그만큼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되더라도 시장에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제 앞서 좀 보여드렸던 경합주, 특히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되면 걱정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또 시장에 바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다 보면 각 주요 IB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IB들은 할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떤 쪽은 이제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 상대로 이제 세일도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인데요. JP모건의 오늘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P모건은 이미 바이든이 이길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고요. 바이든이 이기더라도 시장은 중립 내지는 약간 파저티브하다 그러고 비해서 중립 내지 슬라이트리 파저티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섹터를 딱 4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2조 달러, 2 트릴리언을 해갖고 2조 달러 투자할 때도 보면 그린 혁명과 그리고 인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 테크놀로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주를 테슬라랑 넥스테라 에너지. 넥스테라는 저희도 한번 무작정 따기라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대체 에너지의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어저께도 많이 올랐죠. 네. 유나이티드 렌털은 중장비 회사를 렌탈해 주는 회사입니다. 중장비 회사. 우리나라에 이런 관련 기업이 있을 텐데 있겠고요. 또 하나가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지금
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완화될 거란 얘기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질 거란 얘기하면 관련된 거, 그것 때문에 수입이나 뭐 매매가 좀 판매가 좀 저조했던 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얘기하는 거가 나이키와 P&G를 얘기하고 있고요. 헬스케어도 상당히 좋아질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스와 대표적으로 CVS 헬스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과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